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문화 가요사, 대중가요사를 설명한다던가 혹은 연습생 생활이 한국의 어떤 학교 생활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 사회적 맥락이 부족한 건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도 젓가락을 사용하고 일본과 중국도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 중국의 젓가락이 가장 길고 한국의 젓가락은 중간 정도로 길고 일본의 젓가락은 가장 짧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문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K-팝에서 인기 있는 가수를 보여주는 것도 이것과 똑같다는 소린 거죠. 분명한 이유를 들어줘야 하고 이것을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왜 K-팝이 유행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음식은 튀김 요리를 많이 사용하고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젓가락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밥알이 하나씩 흩날리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쌀을 사용해서 밥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이 조금 짧아서 바로 그릇을 들고 먹었을 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젓가락 길이가 짧아진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기름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그릇을 들고 먹는 문화도 아니기 때문에 젓가락 길이가 단순하게 반찬을 집을 정도만, 밥을 집을 정도의 거리만 된다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유가 있고 사회적인 이유가 있고 이런 젓가락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줬을 때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교사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실제 수업 현장에서 K-팝은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쭉 이렇게 연도를 정리를 해서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누가 유행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교육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요에는 금지곡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왜 금지곡이 있었는지, 당시에 1970년대 군부 독재, 그리고 박정희라는 독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에 저항해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가수들이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1970년대 대중가요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1970년대의 청년 문화, 그리고 대중가요를 즐겼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청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청년 문화 같은 경우를 상징하는 단어들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통기타, 장발, 그리고 미니스커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것 전체로 봤을 때 이 중에 통기타가 대중가요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통기타 하나를 들고 다들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때 1970년대 학생들은 군부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장발로서 다른 사람들과 나와 차이를 두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의 단발을 강요하는 사회에 저항을 하고,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업,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이 문화교육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문화생활을 보여주는 것, 한국인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문화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K-팝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K-팝만이 정말 좋은 문화, 그리고 가장 나은 문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하고요. 이걸 K-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노래가 유명한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헐리우드 영화가 많이 들어오고 그 영화에 관객 수가 많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걸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걸 배우고 있고 이걸 문화 현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헐리우드 영화가 과연 우리나라 영화보다 무조건 나은가? 헐리우드 영화가 세계 모든 영화 중에 가장 나은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문화가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에 대해서,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려면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다 스펙타클한 볼거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런 빅버짓 영화로서 어떤 특유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의 반대로 인도의 영화는 발리우드 영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화 속에 노래를 삽입함으로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어떤 문화가 우월하다고 단 한 명도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화교사가 이야기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우월주의를 버려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가 좋다라고 말하는 타문화를 숭배하는 타문화 숭배주의도 분명히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문화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동기,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식,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하나의 스킬의 의미로서 이런 기술까지 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이라고 말했을 때 이 기술은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화교육 내용을 전달할 때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고 학생들이 문화, 그리고 사회 현실, 정치,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 문화교육의 목표이고, 그리고 교사가 지녀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혹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문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포된 의미를 보여주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꼭 우리나라 문화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자문화 중심주의를 탈피해서 모든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정형화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K-팝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언해서 말하는 것을 피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이 외국인들이 이것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지 개인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존중해주고, 그런 식으로 문화교육의 소재를 설정해서 그 사람의 문화도 충분히 존중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문화교사는 주지해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교사가 지녀야 할 태도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태도를 주의한다고 해서 문화교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교사의 생각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 갔을 때 교사가 사진을 붙여놓은 사진이 신윤복의 그림이거나 김홍도의 그림이거나 그런 식으로 미나가 쭈루룩 붙어 있다면 아마 이 문화교사는 한국 문화 중에서도 과거의 그림, 조선시대 그림에 굉장히 많은 애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과연 교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보여주어도 괜찮은가? 그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생각해야 될 태도와는 다른 건데요. 학생들은 문화 중에서도 한 가지 문화만 자세히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해볼 필요가 있고, 그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혹은 지금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김홍도나 신윤복의 그림이 쭉 걸려 있다면 아마 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사는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겠죠? 문화교육 시간에. 근데 그렇게 된다면 문화교육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마 조선 후기에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선 후기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갔고, 당시 그림 수준이 어땠고, 혹은 서민들이 이 민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민화를 그렸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성장하고 중인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렇게만 조선 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 교실 안에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요.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주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교사는 조선 후기의 그림을 자신이 좋아한다고 해도 조선 초의 그림, 고려시대, 혹은 신라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현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현대 한국의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보여주어야만 하는 게 문화교사의 일입니다.